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IP 주소와 경로 제어인데, IP 주소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서브넷을 보시면 되거든요. 서브넷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잘 모른다 그러면 버리십시오. 두 번에 한 번 정도 출제되는 50% 출제되니까 높으니까 이해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안 되면 버리십시오. 자, IP 버전 4는 예전에 우리가 쓰던,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어요. 병행해서 32비트 길이의 IP 주소가 되겠고요. IP 주소라고 하는 거는 주소의 각 부분을 8비트씩 쪼갰어요. 그래서 8비트니까 2의 8승입니다. 결국은 256가지의 경우의 수를 생성할 수가 있고, 이걸 4개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0, 0, 0, 0부터 시작해가지고 255, 255, 255, 255까지 이 범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할당할 수 있다. 근데 이게 IP가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IP 버전 6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IP 주소는 요걸 좀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우선은 네트워크 주소라고 하는 거는 이 네트워크 구역을 식별해내는, 이 네트워크가 있고 이 네트워크가 있으면 이 네트워크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식별해내기 위한 거예요.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1.1.1.1이라고 하는 IP부터 시작해가지고 1.1.1.10까지의 IP가 할당이 돼 있다 그랬다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셔야 될 게, 이 네트워크를 식별할 때는 어떤 거 IP로 쓸까? 바로 이 첫 번째 이 IP를 쓰는 거예요.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 바로 네트워크 주소가 되는 거예요. 호스트 주소는 2번부터 시작해가지고 10번까지 각각 컴퓨터에 할당이 될 거잖아요. 걔네들을 우리가 호스트 주소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P4는 초기에 클래스 기반의 주소 할당 방식을 썼었어요. 그래서 총 클래스가 이렇게 A, B, C, D 클래스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범위에 따른 구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각각의 어떤 클래스는 주소 범위와 할당 가능한 호스트 수에 대한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주소 할당 방식을 주소 공간의 낭비와 유연성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어요. IP 버전 4에서 서브네팅과 CIDR이 도입이 돼서 주소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됐고요. 서브네팅은 주소 공간을 더 작은 네트워크로 분할해서 관리하기 위한 거예요. 서브네팅이죠. CIDR은 서브넷 마스크를 사용해서 IP 주소를 좀 더 세밀하게 구현하기 위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어떤 대학교에서 이렇게 IP를 한 5,000개 받았어요. 5,000개 받았는데, 여기는 인문대학이고 여기는 공대고 여기는 예술대학교예요. 근데 얘네를 네트워크를 따로 구분하고 싶은 거야. 근거리 통신망을 따로 구축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1,000개, 여기에다가 2,000개, 여기에다가 몇 개 해야 되는 거야? 2,000개 이렇게 할당을 한다. 그러면 얘네 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들어오는 아이들을 통해 가지고 게이트웨이와 라우터 같이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얘네를 분리해내는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바로 서브넷이라고 합니다. 근데 5,000개씩 이렇게 주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뭐 500개 이렇게 있을 경우에 몇 개로 쪼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뭐 큰 개념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IP 주소의 주소 체계는 좀 전에 우리가 언급한 대로 A, B, C, D, E 클래스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클래스 A는 0에서부터 127, 25, 25, 25, 25까지 되는 거고요. 국가나 대형 통신망에 할당이 되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할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위에서 다시 쪼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8에서부터 192, 25, 25, 25, 25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92, 00000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할당하고요. 그 하위에 실제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많이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실제 쓰고 있는 구획이 바로 C 클래스가 됩니다. 한 장치에서 소규모 네트워크, 여러분들 공유기 하나가 커버하는 게 바로 C 클래스고요. 총 256개의 IP를 할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256개의 IP를 할당받았다면은 요거를 또 뭐 나눠 쓰고 싶은 거야. 회사 같은 경우에 뭐 관리부, 어떤 부 이렇게 부서가 나눠져 있을 텐데, 각각 부서가 5개인데 50개씩 할당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를 쪼개 쓰는 게 바로 서브넷 마스크가 되는 거고, 서브넷 마스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 뒤에 있는 요 숫자가 가용 범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에는 이게 가용 범위가 되는 거야. 0이. 마스크라고 하는 거는 지우다, 삭제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얘는 그러면은 이 세 자리만큼 가용할 수 있는 거고, 얘는 두 자리만큼, 얘는 한 자리만큼이에요. 이 한 자리가 몇 비트라 그랬지? 8비트라 그랬지? 그러니까 총 256개의 IP를 할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네트워크 주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IP 주소는 여기에서 할당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또 필요해요. 요건 마지막 IP 주소가 브로드캐스트용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빼고 총 254개의 IP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유기 사시면은 거기에 장치 총 몇 개까지 연결할 수 있는지 나오거든요. 개수가 254개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254개인 거예요. 자, D 클래스는요, 멀티캐스트용으로 쓰고요. E 클래스는 실험용으로 씁니다. 자,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예요. 서브넷 마스크 출제 많이 되죠. 이거 어려워하시는데 사실 별게 아니거든요. 이 마스크라고 하는 건 지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AND 연산 아시죠? AND 연산은 곱하기 연산과 같은데 비트 1비트와 0비트를 곱하면 뭐가 나오나요? 0이 되죠. 바로 이렇게 어떤 값에 0을 곱해가지고 그 값을 소거해버리는 것을 우리 마스킹 한다고 이야기해요. 마스크 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스크는 뭐냐면, 서브넷 마스크는 큰 네트워크, 제가 만약에 IP를 256개를 받아요. 네? 제가 이거를 할당을 받았어. 그러면 얘를 우리 회사에는 부서가 총 4개야. 그래서 부서별로 4개로 쪼개서 할당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서로 보안이 있으니까. 근거리 통신망 구획 단위가 바로 서브넷이거든. 이렇게 저 랜. 그리고 얘네끼리 연결되는 게 브릿지 형태가 되는 거고요. 됐죠? 그리고 라우터에 의해서 얘네가 할당이 돼요. 256개가 이렇게. 네트워크를 이렇게 구성을 할 때 전체 네트워크를 총 4개로 구획을 쪼갤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서브네팅이에요. 별다른 거 아니야.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 바로 CIDR 방식이에요. 뭐 이딴 거 다 몰라도 돼. 됐죠? 오케이. 자, 그럼 가봅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CIDR 방식은 10진수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뭐를? IP를 10진수로 표현한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IP가 203에 242에 132에 82구 27이래요. 우리 IP 버전 4는 총 몇 비트라 그랬어요? 32비트라고 그랬죠. 이거는 27비트라는 거야. 1의 개수가 27개라는 거예요. 1의 개수가, 얘는 1의 개수가 32개라는 얘기야. 그러면 요걸 차이를 빼면, 27에서 빼면 총 몇 개 나와요? 5가 나오겠죠. 이 이야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 써있네. 11111111 8개 이렇게 돼 있고, 뒤에서 0을 5개를 만들겠다는 거야. 뭐? 0 5개를 곱해서, 네? 0 5개를 곱해서 마스킹해서 뒤에 자리를 가용 범위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냐면, 만약에 제가 한 비트만, 만약에 이거를 31로 했다 그러면 한 비트만 딱 할당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 네트워크는 몇 개의 IP를 가질 수 있어요? 2개요. 2개. 왜? 0 아니면 1, 2개. 그럼 만약에 두 자리를 제가 소거해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00, 01, 10, 11 총 4개의 IP를 할당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앞에서 우리 네트워크 아이디라는 게 있었죠. 이 네트워크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애가 첫 번째는 이 IP라 했잖아. 맞아? 그럼 얘는 어떻게 빼놔야 돼요? 나머지 아이들만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뭐가 있냐? 좀 전에 잠깐 이야기 드렸나요?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있어. 방송용 IP가 또 필요해. 그래서 실제로 내가 IP를 4개 할당받더라도 실제 가용할 수 있는 호스트 IP는 2개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돼. 끝이야. 다른 거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뒤에 5개를 이렇게 마스킹을 쭉 해버린 거야. 됐죠? 자, 그러면은 얘를 뭘로만 바꿔주면 돼, 이제? 뭘로만 바꿔주면 돼? CIDR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10진수 형태로 표시하라는 거니까 제 111하고 0 5개짜리에 10진수 값을 계산하면 돼요. 계산해보세요. 저는 계산하기 싫어서 계산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하나, 둘, 셋이고요.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되겠죠? 자, 2진수니까 이걸 10진수로 바꿔주니까 224예요. 답이 224예요. 계산해봐라 이거. 전수변환까지 여기서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요. 이런 IP가 있고 24개래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마스킹 해야 되는 비트의 개수가 몇 개예요? 32 빼기 24 하면 되잖아. 8 나오잖아. 그럼 뭐야?
맨 뒤에 있는 얘네 모두 다 내가 가용 범위로 쓰겠다는 거야. 됐지? 그리고 얘를 4개의 서브넷으로 나누겠대요. 그러면 256을 4로 나누면 총 몇 개씩 나눌 수 있어요? 6, 4, 24, 64개씩 쪼갤 수 있잖아. 됐죠? 그러면 뒤에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해놓은 게 있어서. 자, 64니까 0에서부터 63까지가 64개잖아. 개. 그지? 다음은 64부터 127까지, 그 다음에 128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첫 번째 있는 이 녀석들은 다 뭐라고? 네트워크 아이디. 얘는 식별할 수 있는 네트워크 아이디이기 때문에 못 써. 맨 뒤에 있는 얘네들은 브로드캐스트이기 때문에 호스트 IP로 못 써. 이 안에 있는 애들만 쓸 수 있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실제 안에 있는 호스트 주소는 몇 개가 될까요? 62개씩 쓸 수 있다고. 됐죠? 자, 이렇게 됐고, 이렇게 구분을 했어.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의 네 번째 네트워크에, 네 번째 사용할 수 있는 IP 주소는 그랬어요. 네 번째 네트워크 여기 있네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92번은 못 써. 193, 194, 195, 196 얘가 답이 되겠네요. 끝. 어려운 거 하나 없죠. 네. 서브넷 마스크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많이 풀어보시면 돼요. 자, 얘는요 28이래요. 그럼 32에서 28 빼요. 그럼 얼마 나와? 4 나오잖아. 4비트야. 뒤에 0이 4개야.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네트워크 주소와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그랬어요. 4개니까 얘네 요거 야, 또 이거 십재수로 바꿔야 되잖아. 아우 귀찮아 진짜.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240이군요. 됐죠? 실제로 CIDR로 표현을 하게 되면 240이 되는 거고, 내가 여기서 그걸 물어본 게 아니구나.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게 있네요. 240이라고. 240의 서브넷으로 세팅을 했는데, 마지막에 옥텟은 맨 뒤에 0이 4개가 이 네트워크 사용할 수 있는 서브넷 IP가 된다. 맞겠죠? 그래서 240이니까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4비트니까 2의 4비트는 얼마예요? 32개가 되나요? 32개가 되겠네. 몇 개가 나오는 거죠? 2를 4번 곱하면 얼마야? 아, 이게 암산이한데 4, 2, 8, 16이 되거든요. 총 16개의 IP를 할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총 16개 할당을 받은 거야. 그랬을 때 여기에서의 2부터잖아요. 그러면 256으로 우리가 따졌을 때 현재 여기에서 할당되는 게 C클래스에서 할당되는 게 256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네가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이 IP가 속한 거야. 속한 거. 얘가 속해 있는 범위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C클래스에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256을 16으로 나눠봐요. 아, 이것도 계산해야 돼? 싫은데. 자, 저희 딸이 절 닮았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 계산하라 하면 정말 싫어하던데. 자, 그럼 한번 해보자. 256 나누기 얼마요? 16 해보니까 총 16개의 네트워크 서브넷이 생성이 되는 거네. 16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서브넷이 1에서부터 16까지, 그 다음에 0에서부터 15까지, 16에서 뭐 31까지 해가지고 쭉 나올 텐데, 거기에서 이 IP가 속해 있는 I를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6의 배수를 찾아야 되는데, 자, 요 2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16씩 쪼갠다 그러면은 16 곱하기 4 정도 하면은 64. 16 곱하기 8 하면 128이고, 그 다음에 16 곱하기 8, 9 하면 9도 여기 안 속하는군요. 16 곱하기 12 정도 줄까? 12에 보면 192부터 시작해가지고 16개니까 여기도 안 되겠네. 그럼 13번째 한번 가볼까요? 16 곱하기 13번째 네트워크로 설정을 한다면 208부터 시작해가지고 16개니까 여기다가 16개를 더해보자. 16 더해보면 224가 나오니까 2에 해당하는, 즉 208부터 시작하는 애가 찾아지겠네. 그래서 이게 208이 나온 거예요. 좀 전에 우리 208이 몇 번째 네트워크였냐 이거. 자, 이게 시간을 이렇게 쭉 보면은 208이 나오는 건 총 13번째가 되겠네요. 됐죠?
13번째 네트워크 구역의 IP 주소의 시작이 208이야. 그리고 208부터 시작해가지고 223까지 구역 내에 222라고 하는 IP가 존재하는 걸 우리가 찾은 거예요. 됐죠? 여러분들 컴퓨터 시험장에 가보시면은요, 저 계산기 쓸 수 있어요. 계산기가 CBT 프로그램에 내장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거 손으로 계산할 수 없잖아. 그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계산이 됐어. 그랬을 때 여기에서의 네트워크 주소와 브로드캐스트 주소라 그랬죠. 네트워크 주소 누구요? 첫 번째 있는 인후. 브로드캐스트는요, 마지막에 있는 인후. 됐어요? 끝이네. 이렇게요. 자, 한 문제만 더 볼게요. 200에 11024. 이것도 마찬가지로 24니까 총 몇 개인 거예요? 네, 256개에 해당하는 C클래스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고요. 얘는 FLSM, 요거 서브넷을 계산하는 방식이 한 3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FLSM 방식이에요. 아직까지 시험엔 이거밖에 안 나왔어. 그래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10개의 서브넷으로 나누고 싶대요. 그러면 이때 서브넷 제로를 적용을 했대요. 이때 서브네팅된 IP 중에서 10번째 네트워크의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그랬어요. 총 몇 개요? 256개요. 그러면 얘를 256개를 뭘로 나눠요? 네, 15로 나눠요. 그럼 25.6 나오겠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 얘네는 비트 단위잖아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게 어떻게 돼요? 1, 2, 4, 8, 16, 32, 64, 그 다음에 128,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로 나눌 수 있건 IP 할당을 1개로 하든지 2개로 하든지 4개로 하든지 8개로 하든지 16개로 하든지 32개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25.6은 어디에 해당해요? 얘 아니면 얘죠. 맞아요? 그런데 이걸로 하면 너무 커가지고 빈 공간 쓸데없이 지금 25부터 한 7, 8개의 IP가 버려지게 되잖아. 그래서 더 작게 쪼개야 돼요. 16으로 쪼개는 겁니다. 되셨어요? IP를 16개씩 할당해야 돼요. 10개의 네트워크로 나누는 거니까 상관없어. 그러니까 총 160개의 IP를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됐지? 자, 그래서 총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대로 16개로 우리가 서브네팅을 하게 돼요. IP를 16개마다. 그래서 256 나누기 16이니까 16으로 하면은 32니까 서브네트에 할당되는 IP는 총 16개씩 되는 거예요. 각 대역의 첫 번째 IP는 네트워크 아이디고 마지막 IP는 브로드캐스트 주소니까 10번째 대역의 마지막 요 녀석이 그렇게 된대요. 그 10번째 대역이니까 이것도 또 곱해봐야 되잖아. 에? 자, 10번째라 그랬어요. 16 곱하기 10 이렇게 보면 총 160이 나오겠네요. 맞죠? 근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0번부터 시작하니까 159에서 끝나는 거잖아. 됐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얘가 브로드캐스트 주소고 이것보다 16 작은 개가 뭐가 되는 거야? 네, 바로 네트워크 아이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살짝 계산이 많고 하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는데 별거 없어요. 다음에 IP 버전 6가 있어요. 얘는 IP 버전 4가 주소가 부족해가지고 118비트로 우리가 표현된 거예요. 이거 되게 자주 출제돼요. 별거 아닌데. 그리고 여기에서 16비트씩 8개 필드로 구성이 되고요. 헤더 길이 요거 자주 물어보더라고요. 40바이트. IP 버전 6의 장점으로는 인증 및 보안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서 IP 버전 4보다 보안성이 강화됐고 IP 버전 6 확장 헤더를 통해서 네트워크 기능의 확장이 쉽고 임의의 크기의 패킷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패킷 크기 제한이 없고 멀티미디어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고 자동으로 네트워크 환경 구성이 가능하고 주소 체계는 유니캐스트, 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이런 방식을 제공을 한다. 자, 유니캐스트는요 1:1 통신이에요. N이라고 하는 거는 그 누구하고도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곳에 있는 누구에게나 전달 가능한 것. 됐죠? 멀티는 1:다요. 자, IP 버전 4에서 지금 우리는 IP 버전 6 같이 쓰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어떤 방식을 쓰고 있냐면 바로 듀얼 스택 방식을 써요. 윈도우즈 10 네트워크 정보에 가보면 IP 버전 4하고 IP 버전 6 IP가 다 할당이 돼 있어요. 여러분의 컴퓨터에. 됐죠? 2개의 스택을 구성하는 전략을 우리가 쓰고 있고 터널링 같은 경우는 IP 버전 6를 사용하는 두 컴퓨터가 서로 통신하기 위해서 IP 버전 4를 사용하는 네트워크 영역을 통과하는 이러한 방식이고
터널링을 통과하기 위해서 패킷은 IP 버전 4 주소를 가져야 되고요. IP 버전 6 패킷은 그 영역에 들어갈 때 IP 버전 4의 패킷 내에 캡슐화되고 터널링이 나올 때 역캡슐화돼요. 헤더 트랜스레이션은 IP 버전 4 헤더를 IP 버전 6 패킷 헤더로 변환하거나 그 반대의 동작으로 우리가 사용되는 전략이다. 제일 길은 것 같아. 그지? 전체 강의 중에 한 40분 가까이 나올란가요? 다음에 802에 해당하는 통신 규격이에요. 여러분들 요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무선 공유기 뒤에 보시면 써 있어요. 그래서 11번이 무선 랜에 대한 부분입니다. G는 2.4G, N 많이 쓰고 계시죠? 5GHz 때 요거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2까지 지원을 합니다. QoS 지원하는 이러한 형태가 되겠고, 시험 문제는 어떤 게 많이 출제가 됐냐면 요거 CSMA CD가 3번이에요. 토큰 버스가 4번이고요. 토큰 링이 5번이에요. 무선은 11번입니다. 다음에 CSMA CA예요. CD는 충돌을 감지하는데 얘는 충돌을 회피해요. 무선 네트워크에서 사용되고요. 매체가 비어있음을 확인한 뒤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서 임의 시간을 기다린 뒤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게 바로 CSMA CA 방식입니다. 이 개념에 대한 문제가 종종 출제가 돼요. 전송 절차는 캐리어 감지하고요. 충돌 회피하고요. 데이터를 전송하게 돼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근거리 통신망 유선 내내 사용되는 게 바로 이 CSMA CD 방식이에요. 앞에서 보셨죠? 얘는 컬리전 디텍트예요. 컬리전을 탐지해요. 그래서 충돌이 감지되면 패킷 전송을 중지하고 충돌이 발생한 사실을 모든 스테이션에 전달해요. 아파트에 불 나면 어떻게 되나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모두 동보가 전송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CSMA CD 방식입니다. 자, 전송 절차는 캐리어 감지, 충돌 감지, 지수 백오프, 데이터 전송. 여기까지는 출제가 안 되니까 간단히 봐주시고요. 다음에 이번에는 경로 제어예요. 경로 제어 프로토콜도 또 자주 나와. 얘는 실기에도 자주 나와요. 그래서 경로 설정할 때는 IGP와 EGP와 BGP가 있는데 I는 인테리어예요. 네트워크 내부. E는 익스테리어예요. 다른 네트워크와의 관계. 보더는 네트워크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경로 설정이에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사실은. 단일 자율 시스템 내부에서 경로 설정하는 것. 얘는 여러 자율 시스템 간의 경로 설정을 위한 것. 그 외부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얘는 인터넷 경계 게이트웨이 간에 사용되는, 경계에 사용되는 것. 요거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자율 시스템이에요. AS가. 자율 시스템 내부 네트워크, 얘는 외부 네트워크, 얘는 게이트웨이, 경로에서, 경계에서. 경로 선택은 여기서 거리 벡터, 링크 상태 알고리즘 요거 쓴다라는 거. 요거 자주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주요 프로토콜은 RIP나 OSPF, EIGR. 자주 나와요. 다음에 내부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며 AS 내부의 경로 정보 교환 및 최적 경로 선택이다. 간단하게 나머지는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념적인 것만 봐주시면 되거든요. 자, 좀 더 디테일하게 IGP를 보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 IGP라고 하는 거는 내부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에요. 얘는 거리 벡터 알고리즘을 써요. RIP예요. 이거 실계도 나온 적 있을걸요? 네트워크 간의 경로 정보를 교환하고 경로의 거리, 홉수라고 그래요. 홉수. 이 홉이야, 홉. 홉수를 기준으로 해서 최적 경로를 선택해요. 가장 간단한 형태의 IGP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OSPF는 Open Shortest Path First야. 뭐야 이건? 이름 그 자체가 뭐 개방된 뭐 짧은 경로 먼저 뭐 이런 거잖아. 링크 상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동작하고 각 링크 상태에서 가장 짧은 경로를 선택해서 경로를 설정한다. 이게 바로 OSPF다. 이즈 같은 경우는 OSPF와 유사한 링크 상태 프로토콜 알고리즘으로 작동하는 IGP 프로토콜이다. 이 IGRP는 시스코에서 지원하는, 시스코는 바로 대표적인 라우터 생산하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자, 트래픽 제어는 결론은 교통 통제, 교통량 통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트워크에서. 그래서 흐름 제어, 양을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정지 대기라고 하는 거는 멈췄다 보냈다는 거고, 이 슬라이딩 윈도우는 윈도우가 이 창이에요.
창의 크기, 그래서 크기를 가변적으로 다르게 해가지고 전송하는 거예요. 양을 조정할 수가 있겠죠. 자, 혼잡 제어, 교착 상태 방지, 뭐 이런 아이들 여기까지 봐주시면 되고요. 예전엔 이것도 많이 출제됐는데 이거는 많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오늘 가장 핵심은 여러분들 바로 이 IGP의 RIP와 OSPF, 그 다음에 서브넷만 알고 계시면 무조건 한두 문제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 과목으로 이 4과목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동안에 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